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세대 1주택에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 과세되는 경우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세대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을 1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정에는 남편도 있고 또 배우자도 있고 직계 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존속도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직계 비속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세대주의 형제 자매까지도 1세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즉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학교 문제로 취학을 하거나 또 질병 요양을 목적으로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1세대의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1세대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도 1세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했다면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의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그때 그 3년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3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라고 하는 건 국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되겠는데 그러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했을 때 3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3년 보유기간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2년이고 그 보유기간 2년 중에는 거주기간도 2년을 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은 전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얼마 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시, 화성시 그런데 일부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세종시가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일 때 실제 양도가액이 9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실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즉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그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양도 차익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실지 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할 때
주로 다주택자들을 겨냥했는데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까지도 타켓으로 삼은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들도 세금 폭탄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칫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다주택자들은 물론 1주택자들도 세법 공부를 해야만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되겠는데요. 이 소득세법에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알아야만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주택자의 갈아타기 조건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는 9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데, 그러니까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인데 새로운 신주택을 샀을 때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의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2020년도부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됩니다. 2년이 아니라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그리고 새로운 집에 전입을 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도 비과세가 상당히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책 발표 이후에 새로 집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종전주택은 1년 이내 처분하고 신규로 주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법도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양도가의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2020년과 그리고 2021년과 연달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9년도까지는 거주기간 관계없이 상관없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최대 양도차익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공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3년에서 4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24%를 공제했고요. 즉 1년에 8%씩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10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최대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2020년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부터는 거주기간 2년 미만이 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공제하느냐? 최대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년 미만을 거주했을 때는 3년에서 4년일 때는 양도차익의 6%를 공제합니다. 4년에서 5년은 8%, 5년에서 6년은 10%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2%씩 공제해서 최대 15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최대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년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8%가 되겠는데요. 연 8%의 공제율은 보유기간의 4%, 거주기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주기간 4%, 보유기간 4%에서 8%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예컨대 4년을 거주했다면 16%가 되겠고요. 10년을 보유했다면 40%를 공제하기 때문에 합산 공제율은 5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부터는 연 단위로 거주기간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주기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매각을 고려하는 1주택자라면 이제는 상황별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지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서울의 경우는 말이죠. 중위주택 가격이 이제 9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전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매 연도별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를 고려해서 매각 시기, 즉 양도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양도할 때는 거주기간 2년을 채울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2020년 말까지 거주기간 2년을 채운다면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두 달 내에는 주택을 팔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양도할 때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인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무조건 2년은 거주해야 세금상 유리합니다.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2년까지 거주하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일 때 겸용주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도 있는 것이 겸용주택인데, 이러한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면적과 전표면적을 비교해서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면적과 전포면적을 비교해서 전표면적이 크거나 주택면적과 전포면적이 같을 때는 주택부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전포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부분은 비과세가 되겠고요, 전포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불병 3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병이라는 사람이 각각 친구지간에 1주택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친구들끼리 지방에다가 말이죠, 농어촌 주택을 3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이때 농어촌 주택 하나를 갑을병 3사람이 공동 소유했다면 각각 1주택으로 모아서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 갑을병이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피스텔은요, 주택법상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모아서 이것도 1세대 2주택으로 모아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다 달라진다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만이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